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네요. 1,300개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장 특징주 함께해 주실 분 모셨어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특징주 5종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쏠림이 상당히 눈에 띄죠. 대체적으로 조선 기자재인데 하나오션 있고요. 한화엔진과 태광, 동성화인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진건설 로봇이 끼어 있어서 더 눈에 띕니다. 이 종목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오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시장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한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종목의 시세가 강한 쪽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갭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급이 최근에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1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한 5.6% 정도, 가격으로는 95,000원 정도 했다가 조금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려할 점은 만약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8만 원대 이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부정적인 면이 나와서 주가가 한 10% 정도 밀리더라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겠죠. 그러더라도 한 8만 원대 가격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고, 이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연속성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8만 원대 이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격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실적은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8만 원대 이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매도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다만 추격 매수를 해서 단가를 올리면서 더 사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접근을 하거나 하는 점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고 기술적으로 밴드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기간 조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주가 자리 잡는 것 보고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엔진입니다. 하나그룹주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한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그룹사에서 중소엔진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중소엔진 같은 경우는 군함 이상에 해당하는 엔진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는 외주를 주던 엔진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그룹사 쪽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점이에요. 기술력은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점은 뭐냐면 고가 선박, 그다음에 중속 엔진이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수주가 단기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수주에 대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대형 조선과 관련된 부분의 수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고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구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가가 25,000원 이하 그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격이 벌어졌고 주가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찍고 살짝 윗골이 달린다라고 해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시계열을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로 늘려봤을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아지고 하반기보다 내년이 좋아지니까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 대해서 업황의 시계열을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중기나 장기로 늘려서 이 사이클의 산업재 사이클이 초입인가 중간인가 절정인가 이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입에서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기자재 중에서 엔진도 그렇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주가가 종전과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2024년 12월부터 1월, 2월 구간에는 강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뉴스가 나오더라도 좀 더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에요.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주가의 탄력이 떨어져 있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4거래일 정도는 지금 답보 상황이에요. 빠른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4만 원대 중반,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둬야 돼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급하게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 급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인데 그 급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선 약간 관망의 형태를 하면서 좀 주시하다가 4만 원대 중반, 4만 원 초반 그 정도 단가 왔을 때 다시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료는 살아있다 보니까 좀 여전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태광이에요. 조선과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2만 원 초반 가격이 좀 편하기는 해요. 여기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지만 주가는 약간의 답보 상황이겠죠. 박스권 상단은 한 2만 4천 원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게 박스권 플레이를 열어둘 수 있어요. 2만 원 초반에 샀어요. 근데 2만 4천 원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매도를 고려를 하냐 아니면 2만 원대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물량을 모아서 박스권 작은 박스권 돌파 전고점까지 보느냐 이런데 업황이 아까 조선을 말씀드릴 때처럼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어차피 박스권의 중반이니까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재료가 나오면 오르는 거고 아니면은 매도가 많으면 내릴 수 있는데 조금 편한 가격인 2만 원대에서는 좀 모아갔다가 전고점에 가는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함을 태광이라는 그 피팅 기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성 화인텍이에요. 신고가의 흐름이에요. 보통 신고가가 나오고 이걸 한번 보자고요. 4월 15일입니다. 밴드 위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여기에서 약간의 포모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조선이나 조선기자재가 좋다고 하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여기에서 안 사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밴드 상단, 과매수 구간 이런 구간에 위치를 하면 되려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충분히 기회를 준다라는 게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편한 구간은 2만 원대 초반인데 쉽게 이 가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만 4천 원대 이 정도에서는 왔을 때 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음을 종목을 통해서 열어둡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늘의 원픽 바로 인그루드랩입니다. 조선 기자재 쭉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전진건설 로봇 있었는데 오늘의 원픽은 화장품주 인그루드랩 어떤 이유로 또 원픽으로 꼽아주셨는지요? 지금 시장에서 내러티브라고 하죠. 하나의 스토리는 선블록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간다라는 점인데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에 대한 요소도 띄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뉴스를 통해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사항이 발생한 게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관세란 점이 하나의 요소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리 재고를 축적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썬블럭에 대한 주문이 증가한 건 맞으나 이게 한 2-3달 정도 이어지는지 추이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대량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 4월 17일 구간이었어요. 이때 시가가 한 9,630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만 원대는 쉽게 깨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기술적인 측면까지 대입을 한 거죠. 결론은 뭐냐? 어떤 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를 판단할 때 긍정과 부정을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에 대한 면이 확실히 제거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주가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고 가보자라는 거죠. 데이터를 한두 달 정도는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는 접근할 수 있음을 열어둬요. 그 점을 종합해서 목표가는 짧은 전고점 수준이에요, 우선. 데이터가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11,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추세가 이제는 깨지는 가격인 9,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인그루드랩입니다. 이 종목 목표가 11,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9,000원으로 설정이 됐으니까 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1시간 동안에 시장에 벌어졌던 일들 같이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자세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남은 시간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또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12시 증권 통판 퀴즈 푸시면서 한번 분위기 환기시켜 주시면은 오후에 조금 더 가뿐한 마음으로 주식시장 투자에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증권 통팟에서 SNS 이벤트 하고 있죠. 10문제 다 맞춰주시고요. 우승하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SNS에 널리 자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매주 3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TTR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승을 하셔야죠. 우승 도와드릴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저희 계좌원증권통 보시는 분들께는 중간중간에 힌트 많이 나갔습니다. 바로 보안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 보안 관련된 사고들이 있는지, 보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겁니다. 미리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힌트 보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성우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